네, 이번 순서는요. 저희가 사실 뭐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런 네. 일이 없는데 오늘은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정치 전문가분을 모시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도 좀 부탁드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저희가 아마 정치평론가분을 모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제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게 현실인가 싶은 생각이 막 그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는 설마 했는데 역시. 설마 했는데 역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김민석 민주당 이제 최고께서 지난 8월달에 그 얘기 많이 했죠. 계엄령 빌드업 얘기를 이제 처음 꺼냈잖아요. 네네. 아니 저도 이제 믿질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설은 그 이전부터 사실은 돌고 있었어요. 예. 올 연초부터 사실은 그런 걸 준비 중이다. 민주당 쪽에서 탄핵 압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탄핵에 대비한 뭔가 카드를 준비 중인데 그 여러 가지 카드 중에는 그 계엄령 카드도 있다더라. 네. 그런 소문이 이제 돌았고, 근데 일부는 사실 확인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다 확인이 이제 된 건데,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이제 뭐 제안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근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국회에서 9월 달에 인사청문회 할 때, 네. 그때 야당 의원들이 관련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이상민 행정부 장관까지 끼워가지고 행안부 장관까지 끼워가지고 뭐 그 국내 그 충암파 네, 충암고 네, 네. 출신들하고 뭐 네. 이렇게 저녁을 뭐 만찬을 가졌다느니 거기서 뭔가 모의를 했다느니 이런 설까지 그때 이제 돌았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했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네. 행동을 했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설령 그게 이해 안 되는 일이라도 뭔가 그 사람이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도 예를 들면 지금 막 탄핵이 정말 임박했다든지 아니면 뭐 큰 뭐가 터질 상황이 된 거라고 판단을 했다든지 네.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가 터질 게 임박했거나. 네, 그래서 뭐 이제 명태균 그 황금폰 얘기도 네. 네. 골든폰 얘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미 민주당 쪽에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쪽으로 명태균 씨가 제공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이제 특검법도 지금 이제 바로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네. 네. 그것도 지금 이제 친한동훈계 한동훈 대표 쪽의 이제 움직임으로 볼 때 뭐 이게 이번에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들이 나름 그쪽에서 보기에 네. 정보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제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야당의 문제를 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네. 뭐 이제 이 반국가 세력 야당을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몰면서 네. 종북 좌파들 이 사람들이 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구국의 결단으로 이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본질적인 이유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근데 적어도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네. 명분이 완벽하게 섰을 때, 그러니까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설을 들어보니 연초부터 그런 준비 작업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네. 뭐 맞는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명분은 명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명분이 예산과 탄핵인데, 그게 예를 들어 그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그 이유들을 모두 합치더라도 네. 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비상계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잖아요. 네, 네. 네, 명백히. 네. 뭐 전시, 뭐 사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5.17 뭐 그 임박해서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신군부가 이제 계엄 확대하고 그럴 때 명분으로 들었던 게 사회 혼란을 그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실제로 민주화의 봄 그래서 굉장히 시위도 많았고 그 당시 시위를 한 분들은 전두환 대통령 될까 봐 시위를 했는데 전두환 쪽은 그걸 역으로 이용을 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도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소요 사태라든가 네. 그런 거라도 있어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뭐 민주당이 장애 집회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시민사회 단체들이 탄핵 집회하는 것이 뭐 사회 혼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유를 못 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유, 그다음에 본인의 국정 수행하는 과정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내걸었는데
그거는 진짜 이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유 등으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더라도 그런 이유가 네.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 좀 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경로하는 바람에 네. 경로하는 바람에 전격적으로 막 결정이 뒤바뀌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2,000명 그 부분도 그렇고, 예. 뭐 국가 R&D 예산을 갑자기 뭐 몇 조를 줄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경로하니까 관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정책을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이유들이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급발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정도의 만약에 성정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너무 큰 권력이 주어진 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 위험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곧바로 지금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 비이성적인 결정을 이제 내리는 거를 네. 방치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네. 민주당 쪽에서 몇 차례 이제 문제 제기도 했던 것이기도 한데 뭘 제일 우려하냐면 갑자기 전쟁을 유발한다거나 예, 그런 상황. 그 설도 꽤 오래 전부터 나왔었잖아요. 네, 네. 여의도 정치권에선 받아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제 북풍 공작을 이제 벌일 가능성이 높고 북한을 일부러 자꾸 자극을 해서 북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도록 할지 네.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 이후에도 해왔는데 네. 예를 들어 그런 결정들을 갑자기 전격적으로 예, 뭐 경로해가지고 네. 북한 절대 김정은 있어서는 배심에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 이제 뭐 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지금 빨리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의 이야기도 뭐 저희가 이제 좀 더 나눌 텐데 어제 혹시 그 상황 밤 11시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됐죠. 네. 10시 뭐 30몇 분쯤에 아마 저 대통령 담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 11시부터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되고 하여튼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멀지 않은 곳 사는데 헬리콥터가 막 날아다니고 예, 예. 실제 많은 분들이 뭐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만 장갑차 사진 같은 것도 막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민주화된 이후에 본 적이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아마 국회 상황 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공수부대원들이 네. 직접 그 국회 본회의장 근처까지 이렇게 막 침투를 했잖아요. 네, 특전사 요원들이 특전사 투입되고 요원들이. 이제 그랬죠. 예. 와,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예, 이게 굉장히 미숙하게 전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그 80년도 계엄령도 경험을 했던 네, 이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계엄령 선포를 한다라고 전제하면 네. 사전에 미리 병력을 깝니다. 예, 예를 들어 국회 주변에 병력을 이미 딱 포진시켜서 네. 계엄령 선포 전에 그렇죠. 탱크고 뭐고 장갑차고 다 배치를 시켜서 접근 금지 시켜놓고 실제로는 공포는 이제 선포는 그 뒤에 후에 하거든요. 예. 병력 배치 완료된 다음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게 선포하고 나서 네, 그로부터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력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에서 너무 미숙하게 또는 이제 김영현 국방장관이 미숙하게 전개를 하는 거거나 네. 또 다른 가능성은 동원되는 부대 쪽에서 사실상 이거를 지금 이제 해체했을 가능성. 해체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건 나중에 아마 언젠간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후자일 네.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생각해요. 왜 그 생각을 그럴 수도 하냐면요.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과거 5.17 때 일단 광주에서 있었던 거 다 화면으로 보셨잖아요. 예. 이른바 공수부대원들이 네, 유모 네, 방망이 네, 들고 와서 네, 마구 네. 휘두르고 하는 거 다 보셨을 텐데 어제 거기 투입된 특전사 장병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었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 시도한 거 네. 보고 말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폭압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들이 또는 그 지휘관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정말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반드시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어제 충분히 제가 보기엔 본회의장 진입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뭐 총 들고 있는데 왜 안 가능하겠습니까? 공포탄 몇 번 쏘고, 네, 그죠? 네. 총기로 위협하고 밀어붙이고 하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는 거죠. 네. 그게 과연 뭘까?
그 부분은 향후에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들도 보면 그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따로 저지르게 막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네. 이승만 이제 대통령 시절에 4.4.5입 개헌을 이제 네. 하게 됩니다. 네. 네. 부산 지역에만 이제 계엄령 선포를 해요. 한시적으로. 그러면서 의원들을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의사당으로 이제 나오는 분들을 다 버스에 태워갖고 딴 데로 빼돌려 버리고 그냥 나머지 의원들 거의 겁박하다시피 해서 이거 통과시키고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음.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군 동원해서 다 장악하고 네. 내각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때 체포해서 예, 개개인을 체포를 해서 버스에 태우든지 이래가지고 감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는 거죠. 네, 그건 네.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 하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그 아래쪽에서 말을 안 들었던 거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그 정권에서의 레임덕 현상은 사실은 거의 1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공무원들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정말 네. 상상도 못했던 일이 하여튼 벌어졌는데,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야당은 당연히 이제 탄핵 추진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여당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전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상황이 벌어진 이상은.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로 대통령이 비이성적인 결정을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네. 뭐 야당이 추진한 탄핵에 당연히 이제 동조를 하거나 그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손절에 들어가죠. 그래서 탈당 요구를 한다거나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하고 우리는 별개다. 야, 근데 그래서 탈당 자기- 요구로 되겠어요, 이거? 자기 살 길 이제 찾는 이제 그런 건데 네. 저는 탈당 요구가 좀 거론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그건 친윤계 의원들조차도 지금 동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현재 그 국민의힘의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결집력이 강한 집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 후배들이라든가 네. 그러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뭐 같이 또 근무도 하고 선거에도 관계하고 이랬던 사람들 몇몇은 뭐 그런 정도로까지 강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지만 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명박 정부하고 좀 비슷해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모여 있는 집단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오면 돌아설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탄핵을 한다고 만약에 치면 중대한 이제 뭐 범죄 사실, 네. 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뭐 내란죄니 뭐 이런 얘기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로 그러니까 하는 게 가장 뭐 그동안에 예를 들어 이제 의사결정 과정,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의료 대란을 유발했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최혜병 그 사건 벌어졌을 때 이제 네. 대응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좀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을 이제 국회에서 할 수는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면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설령 그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정도가 낮으면 대통령의 직은 이만큼 중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뭐 저지른 죄의 크기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렇죠. 예. 이건 기각시키거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급발진을 하시는 바람에 예. 이게 사실은 더 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헌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법률 위반 정도가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물론 이제 다툼의 여지는 상당히 있겠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실패한 계엄령이잖아요. 네. 성공한 계엄령이었다 그러면 아마 명확하게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이 될 텐데 네. 실패한 계엄령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구성 요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탄핵 이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판결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뭐 정부 탄생하든지 아마 이런 이제 그래서 지금 벌써 방향으로 가겠군요. 지금 이제 대선 시기가 빨라졌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기억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음. 그 결정 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판결문 아마 다 판결문 기억나실 거예요. 전 그런데 국민이 같이 봤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이제 높아진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저는 어제 그 윤 대통령께서 그 딱 그 선포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드라마틱한 엑시트. 기억나십니까? 드라마틱한 엑시트? 엑시트요? 예, 드라마틱 엑시트. 그게 김행전 그 여성가족부 예, 장관 네네. 후보자가 예.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고 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그래서 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엑시트를 하시려고 하나. 대통령직에서. 예, 그 생각을 제가 언뜻 했는데. 김행 뭐, 후보자도 그때 막 런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에.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의사가 있는 분이라면 이런 결정을 안 내릴 텐데 아. 왜 이런 결정을 내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 더 있고 예.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이제 뭐 매우 불안하다.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 이게 이제 화로 분출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경로로 분출이 되는. 그러니까 경로를 하다 보니 네.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민주당도 이미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지만 네. 윤 대통령에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고, 예, 지금 정상적인 어떤 네. 정책 결정을 내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외국에서는 이거 이렇게 우리가 만약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외국에서 보더라도 뭐 경제 규모나 뭐 민주주의 정치적 안정성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북한이 저 리스크만 빼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시각, 신뢰 이런 것들에 좀 훼손이 좀 많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좀 하는데 그렇죠. 이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1호 요인이 지금 되고 있다. 네. 아마 이거는 이번 일이 뭐 이렇게 지금 어찌됐건 대통령이 철회하는 거로 해서 해결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이게 이런 걸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신인도는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됐고 네. 그 복구하는데 시간이 아마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40년 전 군사 정권을 이제 그러니까요. 연상케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예, 갑자기 저개발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네네. 그리고 뭐 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도 난 너무 좀 외국 대통령이나 외국 하여튼 정상들이 볼 때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들도 다 정보 보고 받을 거 아니 그들의 그렇죠, 뭐 네. 정보 당국으로부터 수장들이 그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왜 벌어졌다는 거 당연히 이제 알 거고 네. 그런 그러니까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쪽 정상이 이제 일단 정상회담 뭐 예정이 돼 있으니까 개최를 하더라도 네. 이 대통령에게 하고 이야기해서 뭐가 잘 될 것 같지 않으면 중요한 얘기는 안 하죠. 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익을 챙겨와야 될 부분들을 네. 챙기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다 봤으면 좋겠는데 네. 탄핵에 대한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경우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받아들일 경우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게 더 레임덕이 길어지는 네.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상 지금 이제 식물정부 상태거든요. 네. 이미. 그런데 이번 일로 해서 더 그게 가속화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무원들 안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눈치 보지 않겠어요? 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버럭 화를 내고 경로하고 뭔가 결정을 내려서 지시를 하더라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아마 시간 끌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모든 정책들이 다 지체가 이제
되는 거고 외교도 마찬가지 상황이 네. 벌어지는 거고요. 이제 사실 그런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보통은 이제 내려오죠. 네. 예, 그런데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그 이제 리스크가 네. 윤석열 리스크가 네. 김건희 리스크 말고 또 다른 이제 윤석열 리스크가 갑자기 이제 부상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대통령인 거고요. 개념 규정을 하자면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더 심해질 거고, 예, 대외적으로는 국내적으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민생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진전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약간 좀 약간 좀 벗어난 질문 같긴 한데 네. 왜 그 어제 보면 그 계엄사령관이 네. 문건 뭐 이렇게 발표하면서 뭐 처단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막 쓰여 있잖아요. 네. 이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헌법 규정 얘기도 했지만 예. 전시 또는 사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행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인 네. 겁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군을 동원해서 음. 총검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제압을 해서 상황을 이제 정리하는 그게 이제 계엄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좀 위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번에 그 계엄 그 포고령 이런 거 이제 만들면서 옛날 거 참고했을 겁니다. 40년 전 거. 그렇겠네요. 예. 7, 80년대 거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표현이나 이런 것도 그때 그때 것들에서 크게 안 벗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적으로는. 그래야 네, 네. 나중에 뭐 이렇게 이딴 식으로 썼어. 뭐 요즘 애들 뭐 글 쓰듯이 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네, 네, 네. 옛날 거 보고 아마 비슷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네. 그 영향도 있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뭐 방송, 출판 뭐 이거 써 있더라고요. 네. 언론, 출판 다. 네. 근데 출판은 요즘 뭐 출판으로 그렇게 그렇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느냐. 예. 뭐 한강 작가 정도 되면 영향력이 있긴 하겠죠. 아니, 이게 딱 진짜 약간 옛날 거 예, 얘기들을 좀 구시대 보스. 구시대 버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만 이렇게 막 인쇄해 갖고 막 무슨 그쵸. 삐라비상 네. 뿌리고 뭐 이런 거 아마 생각하는 것 예, 같은데. 군사 정권 시기에 그 딱 표현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저는 그거 통행 금지. 네. 어떻게 그지?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근데 이게 계엄령 들어가면 통행 금지는 보통 수반돼서 들어가죠. 네네네. 예, 치안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제 계엄령 선포하자마자 여의도로 전국에서 막 차 갖고 막 오시는 거 네네. 맞죠? 네, 봤습니다. 예, 아는 분들도 거기 막 가신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벌어졌어요 이미.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고 아름답게 어쨌든 수습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가장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하려면 우리 평론가께서는 어떤 방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뭐 한번 하셨으니까 네? 정말로 드라마틱 엑시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야? 그냥, 예, 그렇죠. 깔끔하게 하야 선언하시고 네. 이제 뭐 좀 쉬시면서 좀 심신을 좀 치유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나. 그리고 이 국가 리더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지금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이런 순간에는 정말로 내가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만약에 국민들이 날 원하지 않고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네. 뭔가 국가적으로 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뭐 최소한의 애국심이라도 전 발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윤 대통령 우리가 봐온 성정으로 봐서는 네. 이대로 계속 끝까지 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 이제 하야를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걸려 있는 뭐 특검이나 어쩌고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검찰 수사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이런 일까지. 근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뭐 지금 다시 이렇게 우리가 반추하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가족 일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본인이 극단적 결단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다 그게 정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이제 내린 겁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뭐 그런 결단을 내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하야 같은 결정은 그렇게 하야 결정을 내리게 되면 야당들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공격했던 것들을 다 접게 돼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접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서가 아니고 예. 예를 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스스로 네, 하야를 하지 않았더라면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고 이승만 정권 때 이루어졌던 모든 비리 뭐 이런 것들 다 캐고 그래서 아마 감옥살이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야 네.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야함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다 그냥 상쇄가 돼버리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런 그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윤 대통령 성정 중에서 좀 좋은 측면에서만 보면 네. 그런 결정을 할 법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예, 뭐 그런 결정을 내릴 워낙 수도 뭐 있지 예측 않나. 가능하지 않은 결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러니까요. 예. 아,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대를 일말의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바람직하게 가는 길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갈등들을 좀 이렇게 사과를 해소하는- 하면서 네. 예, 자리를 떠나시면 야당도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질 수가 그러지 없잖아요. 않을 거다. 예. 그렇게 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나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아침 장이 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장이 좀 걱정이 많이 저도 되는데 7분 후에 개장을 하는데 지금 뭐 장정가 혹시 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좀 말씀만 확인해 나누고 주시고. 계시고. 네. 네. 내리긴 내려갈 텐데 과연 얼마나 이제 내려갈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오히려 예를 문제가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결정이 아니고 만약 한 번 했는데 또 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우려되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계속 가는 상황 같으면 이제 더 최악의 상황. 예, 경제적으로 좀 불안해진다거나 이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코스피는 한 2%, 코스닥 3% 정도의 하락 출발할 것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장전 가격 그 있거든요. 정도 네네. 나왔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하여튼 급하게 저희가 예. 좀 연락드리고 급하게 모셨음에도 이렇게 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유,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일들에 대한 전망까지 설명해주신 이종훈 정치평론가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자주 아마 좀 뵐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죠?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